안녕하세요. 쭈비TV의 쭈노입니다. 자, 오늘은 나만 몰랐던 품새 감점 이야기 3탄 유품자 품새 고려부터 10진까지 이 내용을 풀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 뭐 1탄, 2탄에서 제가 이제 설명을 계속 했듯이 이제 그 대한태권도협회 품새 심판부와 일선 이제 품새 지도자들하고 이제 간담회 내용을 제가 이제 풀이를 해드리는 건데요. 뭐 제가 계속 이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 나름대로 쭈노의 나름대로의 해석이니까 혹시 틀린 점이 있더라도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고려입니다. 자, 고려는 이제 가장 크게 고려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정말 좀 이렇게 좀 논의가 이제 많이 좀 필요했다라고 봅니다. 그 지난 이제 영상 중에 이제 태극 7장에 보조목 서기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좀 논의가 필요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논란이 많은 동작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아금손 이제 무릎 꺾기 하고 난 다음에 무릎 꺾기 후 왼발이 돌아서 헤쳐맞기를 할 때 이 왼손이 바깥쪽으로 나가느냐? 예전에는 움직이는 발이 바깥쪽으로 나간다. 움직이는 발의 손이 바깥쪽으로 나간다라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왼발이 움직이니까 왼손이 바깥쪽으로 나가는 게 아니냐. 그런데 이제 요번에 사실 이거를 뭐 제가 누구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좀 그 전에 이제 경기규칙 강습회 때 저도 이거를 분명히 제 귀로 들었던 이야기인데 움직이는 발의 손이 바깥쪽으로 나간다. 근데 이건 설명이 좀 잘못됐다라고 봅니다. 자, 요번에 근데 이제 품새 심판부에서는 명확하게 이 이야기를 갖다가 아주 딱 결론을 내려줬습니다. 자, 아금손 무릎 꺾기 후 왼발이 이동하여 안팔목 헤쳐맞기를 하지만 안팔목 헤쳐맞기 시 오른 앞구비이기 때문에 오른손이 바깥에 위치해야 함이라고 이제 명시를 해줬습니다. 딱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즉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움직이는 발이 아니라 내딛어서 앞쪽으로 나가 있는 발, 디딤발이 우선이 돼야지 된다라는 것 같습니다. 움직이는 발. 자, 왼발을 내가 먼저 움직여서 돌아서 섰어도 오른 앞구비이기 때문에 오른발에 이제 디딤발이 된다라고 이제 보고선 오른손이 바깥쪽으로 나가고 다음 동작에서 오른손 이제 팔목 하고 난 다음에 또 앞차고 왼 앞차기 하고 오른손 아금손 무릎 꺾기 후 또 당길 때는 왼발을 당겨서 왼 앞서기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왼손이 바깥쪽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왼손이 바깥쪽으로 나가게 돼서 안팔목 헤쳐맞기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모든 팀들이 또 모든 선수들이 좀 이제 심도 있게 이제 훈련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고려에서 바탕손 눌러맞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논의가 있었던 듯 합니다. 뭐 논의라기보다는 심판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선 지도자들한테 왜 감점을 주는지에 대한 어떤 설명을 했던 듯 합니다. 자,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은 바탕손 눌러맞기 시 앞서기의 형태가 명확해야 함. 발끝의 방향을 보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자, 제처지르기를 하고 난 후에 아래를 막습니다. 다음 눌러맞기, 바탕손 눌러맞기를 할 때 이때 앞서기의 모양이 발끝의 모양서부터 무릎이 펴져 있어야 되고 이 모양들이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이걸 너무 급하게 가는 나머지 발도 틀어지고 손도 무릎도 구부러지고 이 팔꿈치를 빨리 하기 위해서 이런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심판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훈련을 시켜라 라고 이야기를 했던 듯 합니다. 자, 다음 고려에서는 이제 끝부분입니다. 매주먹 아래 표적치기 시 과정에서 손목이 꺾일 경우에는 정확성 1점 감점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 자세에서 내려올 때 손목을 이렇게 꺾어서 내려오거나 또 주먹을 쥐는 동작에서 이렇게 손목이 꺾이거나 이렇게 꺾이는 동작들, 이런 동작 물론 이제 많지는 않겠지만 이럴 때 손목이 꺾이는 동작들이 나올 때 물론 매주먹 치기 했을 시에도 손목이 꺾이면 안 되겠죠. 이 부분까지도 다 이제 아마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손목이 꺾일 경우에는 1점 감점이라는 거 꼭 이제 유념하시고요. 다음 마지막에 매주먹 표적치기질을 하고 난 다음에 돌아서 손날 엎은 손날 목치기, 손날 아래맞기, 뭐 또 손날 목치고 손날 아래맞기 할 때 이때 보통 선수들이 속도를 빨리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골반만 이제 툭툭 이제 틀어서 쓰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 심판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골반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몸을 같이 사용을 해야지 된다. 좀 무게감 있게 해야지 된다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금강입니다. 이 금강에서도 저도 이제 새롭게 이제 배운 겁니다. 새롭게 이제 좀 배운 건데, 그동안에 이제 그 금강의 이제 첫 동작, 헤쳐맞기, 바깥팔목 이제 헤쳐맞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바탕손 치기는 이제 할 때 상당히 빠르게 나가고, 손날 몸통 안 맞기를 했을 시에는 천천히 저희 팀도 천천히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심판부에서는 명확하게 이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바탕손 턱치기의 속도는 빠르고, 손날 몸통 안 맞기는 천천히 하는 선수들이 많은데, 방어는 공격이 내 몸을 가격하기 전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격과 속도가 비슷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바탕 치기 빠르게 하고 손날 치기 천천히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자, 다음 이제 금강에서는 이제 큰 돌적 이후에 회전 시에 발의 이제 간격에 대해서 이제 강조를 했었는데, 자, 다들 아시겠지만 회전 시 한 걸음입니다. 한 걸음 이상 될 시에는 이제 감점 1점씩을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직기 시 주춤석의 높이에 변화가 있으면 안 된다. 신체 높이에 변화가 있으면 안 된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들 아실 거라고 믿고 이제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품새는 태백입니다. 자, 태백에서는 이제 금강맞기 후에 당겨 지르기 시 손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내리거나 이렇게 인위적으로 내리면서 허리를 쓰거나 이런 동작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회전 후에 지른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뒷부분 손목 빼기 시에는 이 손의 위치가 그대로 명치선 높이로 와야지 되고, 뺀 손은 허리 높이에 허리선에 위치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다음, 둥주먹 얼굴 바깥치기 시 시작점은 아까 7장과 마찬가지로 세운주먹 형태를 유지를 한다. 세운주먹을 유지한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그대로 때리는 거죠. 그대로 때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태백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감점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제 손목을 밑으로 뺄 때 뒤에 발, 쉽게 얘기하면 왼발이죠. 뒤에는 왼발을 제자리에서 이렇게 틀어서 하는 친구들, 물론 없겠지만, 이 부분은 이제 분명하게 이제 감점 자세가 이제 되고요. 그 다음에 너무 많이 빼서 사선을 뺄 경우에도 이제 감점이 이제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많은 훈련들이 이제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평원입니다. 평원에서는 이제 심판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강조를 했습니다. 손날 거들어 바깥 맞기에 명확한 표현 후에 빠르게 손날 거들어 내려 맞기를 표현해야지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그 뒤돌아 옆차기 후에 중심을 이제 좀 많이 잃어가지고 그때 손날 거들어 바깥 맞기를 이제 잘 표현을 못하고 이제 넘어가서 이제 좀 심판부에서는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훈련을 해라라고 좀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평원에서는 양 팔꿈치와 두 주먹이 가슴선 직선에 있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멍해치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멍해치기를 할 때 선수들이 보면은 손목들이 이렇게 꺾여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직선으로 위치를 한다. 양 손이 가슴선에 직선으로 위치를 해서 멍해치기를 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직기, 등주먹 앞치기 시 지직기 때 지직기 하는 발의 발날등이 반대발의 무릎 안쪽을 향하여 자연스러운 접촉 후 지직기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연스러운 접촉, 이제 치듯이 이제 접촉을 하는 건데, 발의 안쪽, 지직기 이제 중심이 되는 이제 발의 안쪽을 무릎을 때리는 경우, 안쪽을 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제한을 한다. 감점을 주겠다라는 이야기죠. 편성에서 감점을 주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주의를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멍해치기 시 등주먹 앞치기를 한 손이 자연스럽게 위를 와야지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등주먹 앞치기 한 손이 자연스럽게 위로 와서 멍해치기가 이제 진행이 된다는 이야기죠.
마지막 이제 10진입니다. 10진에서는 편손 끝 엎어지르기 후 표현할 때 두 번 지르기는 빠르게 연결을 해야지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엎어지르기 후에 이제 이 손동작을 끊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빠르게 이제 진행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다음 이제 옆지르기, 옆 산틀 맞기 후 이제 옆지르기 할 때 완벽한 앞과석의 형태로 이동할 수는 없으나 걸어나가는 형태로 이동하거나 너무 넓게 벌어져 이동하는 경우에는 감점을 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도 좀 훈련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10진에서는 사실 바위밀기가 좀 이제 또 팀마다 이제 뭐 다들 아시겠지만 좀 약간씩 모양이 이제 틀린데 이 바위밀기에 대해서 이제 또 이제 좀 명확하게 이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심판부에서는 바위밀기의 양손이 완벽하게 정면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살짝 틀어지게 하면서 시야를 가리지 않아야 한다. 또 왼손의 팔꿈치가 과도하게 왼손에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은 왼손의 팔꿈치가 과도하게 이렇게 들리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들려서 들리는 것이 아니라 밀어내듯이 이제 나가야지 되는데 시야를 가리지 않고 밀어내듯이 나가야지 되는데 이걸 갖다 이렇게 들려서 하는 경우, 자 이때도 감점을 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또 너무 이제 바위밀기가 정면을 바라보지 않는 것처럼 정면을 바라보지 않듯이 완벽하게 옆면을 바라보는 것 또한 감점을 준다라고 정확성에서 이제 감점을 준다라고 이제 0.1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훈련이 이제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황소맞기시 과도하게 이마선 위로 이렇게 올려, 저 손도 안 나오네요 지금 화면상에. 이런 경우에도 감점 1점이 되겠죠. 자, 황소맞기는 자기 이제 이마선에 맞춰서 정확하게 이제 할 수 있길 이제 바랍니다. 그리고 또 황소맞기시 머리 끝선과 이마 사이에서 기술이 이루어져야지 된다. 이 이마 사이에서 한 주먹으로 일단 이 기술이 이루어져야지 되는데 이 상태에서 또 너무 이렇게 벌리는 친구들 있죠. 그래서 자기 얼굴선 상에서만 기술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많은 훈련들이 이제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제 마지막 이제 10진에서는 이렇게 그 바위밀기 후에 이제 바깥팔목, 손날 바깥팔목, 예, 바깥맞기를 할 경우 이제 손날 엄지손가락을 안으로 집어넣어서 막는 팀들이 있고, 또 손을 완전히 이제 펴서 엄지손가락을 펴서 핀 상태에서 하는 팀들이 있는데, 자 이때는 엄지손가락이 안으로 접혀 있는 모양의 손날 등과 손날 모두 허용한다. 손날로 표현했을 경우에 감점이 없다라는 얘기죠. 엄지손가락을 안 집어넣어도 감점을 안 주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많은 팀들이 이제 생각을 하셔가지고 훈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10진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나만 몰랐던 품새 감점 이야기 모두 이제 마쳤습니다. 자,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꼭 그리고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